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부부 관계에 대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부부가 과연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결혼 초에는 사랑하는 연인으로 시작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서로가 남보다 더 서먹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친구는커녕 원수처럼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부는 그저 한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부부들은 오랜 세월 자녀를 키우고 일하느라 바쁘게 살다 보면 둘만의 친밀함이 어느새 옅어지기 쉽습니다. 아이들이 다 성장해 떠나고 둘만 남았을 때 이제는 서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결국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저는 부부도 충분히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마음 한켠에는 배우자와 친구처럼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편안하게 함께 늙어가길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닐까요? 오늘은 부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부 갈등은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배우자에게 품는 기대와 그로 인한 오해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소통의 부족이 어떤 문제를 낳는지, 그리고 부부 사이에 필요한 존중과 적절한 거리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인생 속에서 진정,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왜 생기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애초에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당연히 성격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결혼 후 하나둘 드러나면서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 양육의 스트레스, 시댁과 처가 문제 같은 주변 환경 요인들도 부부 사이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사소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 갈등의 흔한 이유로는 성격 차이가 많이 꼽힙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성격 차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부부에게 권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했어도 세월이 흐르면 설렘은 줄고 익숙함은 늘기 마련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상대가 예전 같지 않다고 여기면서 서운함을 키우면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옛말이 있지요. 그만큼 부부간 다툼은 잘 풀기만 하면 큰 앙금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반복해 싸우거나 싸운 뒤 제대로 화해하지 않고 감정을 쌓아두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갈등 자체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일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대하고 해결하느냐입니다. 무조건 참거나 혹은 상대를 일방적으로 탓하기만 하면 문제가 커지지만 서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이해하려 노력하면 오히려 갈등이 둘을 더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가져오는 실망감이 부부 갈등의 큰 원인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기대와 오해의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부 사이의 기대와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결혼하면 배우자가 내 행복을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내게 많은 기쁨과 위안을 주지만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을 상대가 책임져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내 행복은 내 마음가짐과 삶에서 오는 것이지 온전히 상대방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모든 행복을 바란다면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스스로는 실망만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늘 다정하고 살림을 완벽히 해주길 기대하고 아내는 남편이 항상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고 자상하길 바라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배우자는 내가 그린 이상적인 모습과 다를 때가 많지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연애할 때는 작은 단점도 안 보이다가 결혼하고 나면 작은 흠까지 크게 보인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속 이상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는 뜻이겠지요. 서로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이고 여기서 오해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이 퇴근 후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 걸어주길 바라는데 남편은 피곤해서 말수가 줄었습니다. 이때 아내는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나에게 정이 떨어졌나?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힘들어 보여 혼자 두었는데 아내는 그것을 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 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면서 자기 시각으로만 해석하면 오해가 깊어집니다. 또 흔히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고 기대하지만 사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 속마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배우자는 텔레파시를 읽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니 속으로만 바라고 있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상냥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와 오해를 줄이는 방법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자세입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의 있는 모습 자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데 상대에게만 완벽하길 요구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 오히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대를 줄인 만큼 실망도 줄어들고 대신 상대가 해주는 작은 배려에도 고맙다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괜한 오해가 줄어들고 상대방의 진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부 사이의 소통 부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 충분히 대화하지 않는 부부는 점점 마음의 거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연애할 때는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점차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4쌍은 서로의 대화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부부들이 소통 부족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아이가 생기고 바쁜 일상이 계속되면 대화의 내용도 밥 먹었어? 네. 데리러 가야지 같은 용건 위주로 변해버립니다. 속마음이나 고민을 나누는 대화는 사라지고 그렇게 소통이 단절되면 서로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소통이 부족하면 작은 오해도 풀 기회가 없어지고 갈등이 쌓여 갑갑한 마음만 커집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어떤 일로 섭섭했는데도 말하지 않고 참기만 하면 남편은 그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다 아내가 한꺼번에 폭발하면 남편은 당황하고 억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아내에게 말 안 하고 혼자 속을 썩이면 아내는 남편의 우울한 표정을 보고도 이유를 몰라 답답해질 것입니다. 결국 서로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으면 이해는커녕 오해만 깊어집니다. 부부간의 진심 어린 대화를 꾸준히 나누는 것이 친구 같은 관계의 핵심입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식사 후에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거나 산책을 하며 느낀 생각들을 주고받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말을 들을 때 중간에 끊고 바로 조언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충동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많은 남편들은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 금세 해결책을 말해주려 하고 많은 아내들은 자신의 감정을 먼저 공감받길 원한다고들 합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해주는 말보다 정말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어요처럼 공감해주는 한마디가 서로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비난이나 잔소리를 하기보다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공감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때로는 말보다 따뜻한 눈맞춤과 고개 끄덕임 같은 몸짓도 큰 위로가 됩니다. 소통은 하루아침에 완벽해지지 않지만 작은 대화부터 시작하면 점차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말이 통한다는 느낌이 들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를 친구처럼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얼굴을 보고 속마음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면 편지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말로 하기가 쑥스럽거나 감정이 격해질까 걱정된다면 글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편지로 주고받는 대화는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도 주고 차분히 속마음을 표현하기에도 한결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부 사이에 필요한 존중과 거리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해서 예의를 모두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함께 지낼수록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친구나 남에게는 괜찮아, 고마워, 미안해 같은 말도 챙기면서 정작 배우자에게는 그런 말을 아끼곤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한 말을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존댓말까지는 아니어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표현해 보세요. 고마워요. 미안했어요. 당신 의견을 존중해요. 같은 따뜻한 말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쌓이면 친구는커녕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관계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위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라는 이유로 아내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거나 아내라는 이유로 남편을 함부로 대한다면 친구 같은 평등한 관계가 될 수 없겠지요.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할 때 비로소 편안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친밀함과 함께 적당한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모든 것을 간섭하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의 사생활과 취향을 존중해 주듯이 부부 사이라도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서로 바깥에서 보낸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집에 와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대화도 풍성해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가끔 혼자만의 취미 시간을 갖거나 아내가 친구를 만나며 개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서로 이해해 주세요. 서로 잠시 떨어져 지내며 각자 성장할 시간을 갖는 것은 결코 상대를 소홀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떨어져 지내보면 오히려 다시 함께할 때 반가움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있으되 거리를 두라는 말처럼 늘 함께하면서도 마음속 자유와 여유를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곧 상대방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통제하려 들지 않고 한 사람을 독립된 인간으로 대해줄 때 부부 사이는 더욱 편안해집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쌓이면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어지고 비로소 편안한 친구 같은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늙어가는 부부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부부는 결국 둘만 남게 됩니다. 아이들은 성장에 떠나고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 보게 되지요. 오랫동안 각자의 일과 자녀 양육에 매달리느라 정작 부부끼리는 친구처럼 지내지 못했다면 이 시기에 갑자기 서로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후 저 사람이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노력하면 남은 세월을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흔히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는 얼굴도 닮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다는 뜻이지요. 지금부터 마음을 열고 노력한다면 내 곁의 남편과 아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이해해주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중장년 부부에게 공통의 취미를 갖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산책을 시작하거나 주말에 시장에 같이 가서 장을 보는 것처럼 소소한 일상도 좋습니다.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운동을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무언가에 도전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신선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거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함께 웃을 일도 많아집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이나 소모임에 부부가 함께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며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즐거움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억을 자주 공유해보세요. 젊었을 때 함께 겪었던 재미있는 일, 감동적인 순간들을 다시 꺼내어 이야기하면 그때의 따뜻한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오래 살다 보면 힘들었던 기억들 때문에 좋은 추억이 빛바래기 쉬운데 의식적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대화해 보세요. 그때 우리 참 풋풋했지. 예전에 당신이 아파서 내가 밤새 간호해주던 일. 기억나? 이렇게 추억을 나누다 보면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정이 새삼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은 현재의 다리가 되어 둘을 더욱 가깝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을 함께 넘겨보는 것도 권합니다. 젊은 시절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추억이 깃들어 있으니 둘이 머리를 맞대고 사진을 보다 보면 웃음도 나오고 지금 곁에 있는 서로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 애정 표현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쑥스럽다는 이유로 표현을 안 하게 되지만 사실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스킨십에도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아침에 먼저 다가가 가볍게 포옹하거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같은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이런 사소한 표현들이 쌓이면 마음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또한 작은 칭찬의 말도 자주 건네세요. 오늘 얼굴이 편해 보이네요. 그 셔츠가 참 잘 어울리네요 같은 한마디에 서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끔은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해보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고 설레기 마련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서로 격려하고 웃어주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웃음이 있는 부부에게는 친구 같은 편안함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비결입니다. 오랜 세월 곁을 지켜준 배우자에게 당연함 대신 고마움을 느껴보세요. 힘들 때 옆을 지켜준 것, 함께 자녀를 키워온 것,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함께 견뎌온 것 자체가 소중한 인연의 역사입니다. 때론 속을 상하게 한 일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함께 버텨준 데에는 그만큼의 정과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의 앙금을 털어내고 남은 시간만큼은 더욱 따뜻하게 지내겠다고 마음먹어 보세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놓아줄 건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새로운 추억을 쌓을 공간이 생깁니다. 과거에 쌓인 섭섭함이 남아있다면 시선을 조금 바꿔보세요. 젊은 시절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덜 돌봐 서운했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 그만큼 일에 매진했던 거야 하고 이해해보는 겁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심해 속상했다면 나를 생각해서 해준 말이겠지 하고 좋게 받아들이려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원망은 줄고 오히려 고마운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황혼의 시간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남은 세월을 지난 날의 갈등을 곱씹으며 보낼지 아니면 서로 기대고 웃으며 보낼지는 결국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서로가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만큼 멋진 일이 없습니다. 많은 심리 전문가들도 부부 사이에 우정과 동료애가 깊어질수록 결혼 생활의 만족도와 안정감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줄어든다고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언제나 함께 있는 친구가 바로 배우자입니다. 처음부터 친구 같았던 부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노력에 따라 충분히 친구처럼 변해갈 수 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부부의 모습, 소위 백년해로라는 말처럼 끝까지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부부가 평생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다면 그보다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배우자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평생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